황련해독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련해독탕은 황금, 황련, 황백, 치자가 들어가 있는 처방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클래식의 거는 황금이 3g, 황련, 황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1.5g 절반으로 치자가 2g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상응용을 보면은 뭐 역상길에서 열이 침울하거나 얼굴이 붉고 이럴 때 일본에서 또는 피부염이나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황련해독탕은 황금, 황련, 황백 치자가 각 등분입니다. 원래는 그죠? 이제 방역편 등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황련해독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체열 과다에 쓴다. 충혈 발열 이렇게 저희는 충혈성 발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피부과적인 설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혈한 발열이라고 이해하시면 하고요. 좋고요. 삼보안이 들어 있습니다. 삼보안은 동의보감에 나온 처방이고 이제 3초의 활을 다 인체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체열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해열제라는 얘기입니다. 황련황백 황금을 등분 이거 환약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치자는 이제 인체 해열 중추, 발열 중추, 세 포인트를 좀 낮추는 약이죠. 그래서 심장의 번열도 없애주는 약인데, 그래서 고를 때 쓰는 약이 이제 황련해독탕입니다. 그래서 황련해독탕은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에 씁니다. 그래서 열로 인해서 얼굴과 피부가 뭐 붉어져 있거나 고열이 뜨거나 두통이 한방 해열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진이 있거나 이렇게 수족 번열이 있거나 열성 출혈 그것들이 심하면 점막에 출혈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일단은 변비가 오거나 변열이 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옵니다. 그 일종의 인체 입장에서 열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신호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오고 뭐 저는 이제 어저께도 저희 병원 직원이 한 명 저한테 피부가 트러블이 나는데 자꾸 이제 만성적으로 가렵다라는 거예요. 등을 봤더니 등에 이제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피부 묘기증이라 그러죠. 근데 딱 봤더니 양이 약간 열태음인이에요. 열이 많은 소양경에 갖고 있는 태음인이라고 표현하는 열태음인인데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잔뜩 나 있어요. 건실해요. 그럼 벌써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황련해독탕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단 어제 황련해독탕을 처방을 이제 했습니다. 접근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만성화됐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자연물질을 좀 넣어주는 사물탕을 합방하면 흔히 말하는 해독 사물탕은 온청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면은 부작용으로 피부가 발진이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암제들 뭐 표적치료제 지오트립 이런 약을 쓰면 특히나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약을 쓰면은 이 대표적인 황련해독탕은요 항암 여러 암을 억제합니다. 폐암도 억제하고 유방암도 억제하고 그런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많이 기본적으로 암도 억제하고 이 청열해독 약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염증도 완화하는데 한 방에서 염증을 완화하는 약은 항암 효과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항암 효능도 높이고 부작용 낮추고 이런 약들이 많은데 대단히 쓸 일이 많은 거죠. 치료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병인은 체열이 과다하거나 신경 과다, 또 약물, 항암제 복용하고도 이런 게 많습니다. 또 아까 말한 보조유탕을 먹고 사이드가 나서 발진이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질이 안 맞는데 인삼이나 막 생강 많이 먹거나 이런 경우 생리형은 결국은 열이 많은 태음인, 소양인이겠죠.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체질이고 체열은 중이상인 경우가 많고 체격도 좀 있어야 되고 소화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비위가 실하고 체력도 또는 중이상해야 되고 부족하면 당연히 거꾸로 가 있는 헌행 환자겠죠. 헌행 환자는 황련해독탕을 쓰면 아마 설사 쫙쫙하거나 대단히 힘들어할 겁니다. 기운이 없고 병의 상태는 열이 과다하다는 거지. 이미 이 사람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초적으로 원실하고 이런 거 과다하게 생성해서 이게 인체는 열을 빼주려고 여러 가지 해열 중추가 있습니다. 땀을 보통 내죠. 또는 그거 하다 안 되면 설사를 유발하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체 해열 중추 그죠? 입이 마르게 한다든가 소변을 노랗게 돼서 이제 물을 먹게 만드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울체됐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피부나 점막이 축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아까 말한 장출혈 같은 점막의 충혈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피부 트러블 나타나 발진 오는 것도 있는데 또 코피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피 날 때. 그런 것들 보면 양인들이 그런 거 있으면은 편하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피부 발진 이유가 나오고 코피 난다고 하면 황련해탕이나 뭐 서각지향탕이나 이런 약들을 쓰는 거고 또 약간 몸을 좀 보강하면서 해야 되겠다면 육미지향하는 같은 약을 쓰겠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좋아집니다.
해독사물탕도 그런 온청음이라는 처방도 이제 그런 처방이고요. 그래서 이 비행을 보면 전체적으로 외형제 단용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가 회복이 많이 된다. 뭐 증내 집중 연구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알레르기나 이렇게 항히스타민제에 썼을 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쓰는 빈도를 좀 낮춰준다. 어제 제가 왔던 환자도 이틀에 한 번씩 항히스타민 이제 복용하는 환자, 지루텍을 계속 복용하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 분들도 근원적인 해결이 됩니다. 얘기를 하고 그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줘보고 일단 며칠째 줬냐? 5일째 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이제 껴고 해서 5일째 줘보고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고 한 번에 2봉씩 먹으라 그랬습니다. 빨리 효과를 봐야 되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맞춤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자도 좋아질 확률이 되게 높은 환자인데 좋아지면 확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럼 신뢰가 확 생기죠. 양약을 그분은 거의 한 3년 동안 지금 먹었다고 하는 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체열 과다할 때 계속 항알레르기만 쓴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은. 그게 한방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황련해독탕은요, 저희 통합방제한약회는 소화기 약에 좀 이렇게 배속이 됩니다. 기초 처방으로. 그래서 속쓰림이라든가 보통 이런 것도 점막의 염증이 결국 거기서도 오거든요. 뭐 설사라든가 양경향이면 이제 이런 경우도 올 수 있는데 이 급성이나 이런 염증, 소화기성 궤양 환자한테 유율이 64.6% 상당히 높습니다. 염증 없애는 약입니다. 지금 점막 염증.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죠. 또 재밌는 것은 이 약은 이제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또 뇌혈관성 치매에도 유용도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뇌혈관장애 후유증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따 이제 원리는 나오고요. 뇌경색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걸로 뇌혈관 장애에도 또 파킨슨에도 증례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통합실조증이라 해서 조현병이죠. 정신병입니다. 거기에도 아무래도 열이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개선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창은 이제 아크네 여드름이죠. 거기서 아까 심히폐담제도 이제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이거는 주로 열이 많은 충혈성 여드름이죠. 열이 많은 분들 이런 경우에 있고 장착노포증은 손발에 이런 어떤 트러블이 나는 경우인데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이제 역시 열이 많아서 발산이 안 돼서 오는 질환이고요. 신부전인 경우에 가려움증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약간 양인 경향일 때 이게 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좀 떨어진 분들은 체질 구분을 일반에서 안 했을 때 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소혈성 경향에도 이제 황량해독탕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내시경을 했을 때 개선이 되는 것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우리가 역류성 10대염에도 쓰는 약들이 황금 항량이 들어간 약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증미진탕이나 뭐 이런 약들 황금 항량, 또 반화사심탕 황금 항량 다 이런 약들이 황량해독탕 개통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에도 이제 약간 양인 경향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치매도 보면 뇌졸중 후유증이나 뭐 이럴 경우 뇌혈관성 치매도 유용성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례를 특히 요양병원 계신 분들이 치매 환자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 장애에서 황련해독탕 역시 증례 보고되어 있고요. 또 혈류 흐름이 개선이 됩니다. 황련해독탕 쓰면 보통 고점도 혈증을 안 한다 그러는데 혈관이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순환장애를 많이 해결해 줍니다. 염증물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알레르기도 되는 거고. 뇌경색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에비던스들이 이제 우리 좀 일본에 제가 준비한 것은 크라시에 쪽에서 많이 제공해 주신 이제 임상 증례들인데 사실 우리 국내 한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증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경색 환자도 유효성이 있다. 이런 걸 의사님들한테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협진할 때도 도움이 되시고 결국은 진짜 쓴 증례가 맞냐 이걸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다기관 증례 집중 연구도 있고요. 파킨슨에도 이제 증례 보고가 있습니다. 조현병에도 있고요. 또 처방 매뉴얼도 그래서 뭐 숙취에도 쓸 수 있고 불면증
열이 많은 불면증이나 코피가 반복하거나 뭐 과민하고 두근거릴 때 이렇게 다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노회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표 3개짜리 아주 중요한 처방이고요. 충혈 발열령에 쓰는 체열 과다를 쓰는 건데 증상 환자는 발열이 자꾸 뜬다, 열이 난다, 충혈되고 발진, 코피 나요 원장님 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출혈 변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 초조하거나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혈압이 높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열태음이나 소양인 경향이 많고 체열 중이상, 체격의 중이상, 비위가 실한, 체력이 좋은 이런 분들이고 선행한 사람 못 씁니다. 병인은 체열 과다는 어떤 약물 복용이나 또는 이제 여성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서 열이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열울이 발생을 해서 피부나 점막에 충혈된 상태 이때 쓰는 처방이 항노유대득탕입니다.